여러분, 안녕하세요. 37년간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김경식입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난다고요? 그것도 단 3,000원으로요? 오늘은 특별한 비밀을 공개합니다. 얼음팩, 신문지, 그리고 심지어 양말과 스타킹까지. 여러분 집에 있는 이 평범한 물건들이 어떻게 무더위를 물리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이런 방법들을 들었을 때 저도 과학교사로서 고개를 갸웃했어요. 열역학 법칙상 그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실천해보고 과학적으로 검증한 결과 놀라운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웬 시원함이에요? 에어컨 틀었어요? 제 동료 선생님이 제 집에 오셔서 처음 한 말이었어요. 이 방법들의 놀라운 점은 바로 전기료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니 전기요금 걱정이 싹 사라졌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사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이 비밀 방법들을 과학 수업처럼 알려드렸더니 올여름 더위 때문에 병원에 가신 어르신들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실험하고 우리 동네 70대 어르신들과 함께 효과를 검증한 에어컨 없이 여름나는 비밀 방법들을 과학적 원리와 함께 낱낱이 공개합니다. 실천 비용 3,000원 이하.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아이고, 올해도 더워서 어떻게 살지. 걱정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메모할 준비하세요. 제가 70년 인생과 37년 교직 생활에서 얻은 과학적 지식과 생활의 지혜를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들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소금과 집에 있는 스타킹, 양말만 있으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개할 비밀 재료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건 영상 중간에 알려드릴게요. 잠깐! 이 놀라운 방법들이 도움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특별히 제 제자 중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알려준 열사병 예방법까지 보너스로 알려드립니다. 구독은 건강한 여름을 위한 첫걸음, 좋아요는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3초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자,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첫 번째 비밀 방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밀 방법, 선풍기와 얼음팩의 과학적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은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방법도 정말 쉽습니다. 먼저 얼음팩이나 얼린 페트병을 수건으로 잘 감쌉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건으로 감싸지 않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결로 현상이 일어나 물방울이 주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닥을 젖게 만들어 미끄러질 위험이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노인들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게다가 수건은 단열재 역할도 합니다. 얼음이 너무 빨리 녹는 것을 방지해주죠. 자, 이렇게 수건으로 감싼 얼음팩을 넓은 대야에 담아 선풍기 바로 앞에 두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선풍기 바람이 차가운 얼음에 닿으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이 차가운 공기가 방 안을 순환하면서 실내 온도를 낮춰줍니다. 제가 디지털 온도계로 직접 측정해 봤는데요. 중간 크기 방에서 이 방법을 사용했더니 30분 만에 실내 온도가 3도나 내려갔어요.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실천하는 건데요. 선풍기 앞에 작은 의자를 두고 그 위에 수건을 깐 뒤 얼린 페트병을 올려두는 거예요. 왜 더 효과적이냐고요? 이건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아 아래로 가라앉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두는 것보다 약간 높이 두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더 넓은 범위로 퍼지게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뭐니 해도 설치가 쉽고 바닥도 젖지 않아 안전하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냉동 페트병을 수건에 싸서 머리맡에 두고 자면 정말 꿀잠을 잘 수 있답니다. 혹시 소금 넣고 얼리면 냉기가 오래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얼음이 녹는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지만 소금물이 새면 끈적거리거나 부식 우려가 있어요. 과학교사로서 제 조언은 그냥 일반 물로 얼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을 더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얼린 페트병을 여러 개 준비해두고 번갈아 사용하세요. 하나는 사용하는 동안 다른 하나는 냉동실에 얼려두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비밀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더 놀라운 방법인데요. 신문지로 어떻게 실내 온도를 최대 4도나 내릴 수 있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신문지 창문 차단법입니다. 신문지가 뭐 그리 대단하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경로당에서 알려드렸을 때 한 할머니께서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그 할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방이 확실히 시원해졌어요. 과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햇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올 때 적외선이라는 열에너지도 함께 들어옵니다. 이걸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요. 자동차를 햇빛 아래 두면 내부가 엄청 뜨거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신문지나 은박지를 창문에 붙이면 이 열에너지의 유입을 차단해서 실내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래된 신문지 몇 장 또는 은박지, 분무기에 담은 물 또는 물풀, 필요하다면 약간의 테이프. 방법은 이렇습니다. 1. 창문 크기에 맞게 신문지를 자릅니다. 2. 창문에 물을 살짝 분무합니다. 3. 젖은 창문에 신문지를 붙이면 끝. 특히 남향 창문이나 오후에 햇빛이 강하게 드는 창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면 효과가 더 큽니다. 제가 직접 온도계로 측정해 봤는데요. 이 방법만으로 실내 온도가 최대 3도에서 4도나 내려갔어요. 에어컨 없이도 여름 절반은 해결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물만 묻혀도 신문지는 2일에서 3일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유지하고 싶으시면 문방구에서 파는 물풀을 살짝 바르세요. 그러면 일주일은 거뜬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서리에 테이프를 살짝 붙여두면 바람에 떨어질 걱정도 없어요. 혹시 창문이 안 보이면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되시나요? 그럴 땐 창문 전체가 아니라 아래쪽 절반만 붙여도 효과가 꽤 좋아요. 또는 창문에 바둑판처럼 띄엄띄엄 붙여도 됩니다. 은박지를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지만 신문지도 충분히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신문지는 집에 있는 걸 재활용할 수 있으니 비용도 안 들죠. 제 이웃 박할머니는 이 방법을 쓰고 나서 에어컨 틀어도 온도가 안 내려갔는데 신문지 붙이니까 훨씬 시원해졌다고 하셨어요. 전기료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죠. 아, 그리고 창문에 붙이기 귀찮으시다면 창틀에 걸쳐두기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부분만 가려도 많이 도움이 돼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실내 온도를 3에서 4도나 낮출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다음으로 알려드릴 세 번째 비밀 방법은 더욱 특별합니다. 바로 양말과 소금으로 만드는 천연 제습기인데요. 이건 정말 신기한 방법이에요. 제습기 살 돈 아끼고 습도까지 잡아주니 일석이조죠. 어떻게 만드는지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양말과 소금으로 만드는 천연 제습기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가장 아끼는 비법 중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이나 습한 여름에는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위를 더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에서 땀이 잘 증발하지 않아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신기한 천연 제습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정말 간단합니다. 안 씻는 양말 한 짝 구멍 난 것도 괜찮아요. 굵은 소금 한 컵, 마트에서 800원 정도면 충분한 양을 살 수 있어요. 끈이나 고무줄 하나. 만드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1. 양말에 굵은 소금을 한 컵 정도 넣습니다. 2. 양말 입구를 끈이나 고무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3. 끝. 이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할 수 있냐고요? 소금은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흡습성이라고 하는데요. 소금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실내 습도를 낮춰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만든 천연 제습기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옷장 안, 신발장, 책장 구석, 침대 밑, 창틀 근처. 습기가 차기 쉬운 곳 어디든 두면 됩니다. 특히 옷장에 두면 옷에서 눅눅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주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어요. 제가 경로당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장롱 속 옷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싹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꿀팁 하나. 양말에 소금만 넣어도 충분하지만 거기에 라벤더 티백이나 커피 가루를 조금 넣으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탈취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제 며느리는 양말 대신 스타킹을 사용하는데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스타킹은 얇아서 습기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2에서 3주에 한 번씩 소금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소금이 습기를 많이 흡수하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소금이 딱딱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버리지 마세요. 이걸 햇볕에 말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절약의 달인이죠? 제가 직접 습도계로 측정해 봤는데요. 중간 크기 방에 이 천연 제습기를 3개 정도 두니 습도가 10%나 떨어졌어요. 습도가 내려가니 선풍기 바람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밤에 잘 때도 덜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비용이에요. 시중에 파는 제습제는 한 개에 1,000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소금 한 봉지만 있으면 10개도 더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경제적인가요? 이 세 번째 비밀 방법 어떠세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죠? 이제 곧 네 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찌꺼기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커피 찌꺼기가 더위를 이길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한 방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자, 이제 네 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스타킹 커피 찌꺼기 소금 조합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알려드린 양말 제습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비법이라 더 특별합니다. 몇 년 전 제 아내가 커피를 마시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려는 것을 보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걸 그냥 버리기엔 아깝지 않을까? 과학교사 특유의 호기심으로 실험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피 찌꺼기는 습기를 잘 흡수할 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제거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용할 비밀 재료입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다 마신 커피 찌꺼기, 헌 스타킹 한 짝, 굵은 소금 한 스푼, 키친타월 한 장, 끈이나 고무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커피 찌꺼기를 키친타월에 올려놓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합니다. 중요 커피 찌꺼기는 꼭 말려서 사용하세요. 2. 물기가 제거된 커피 찌꺼기를 키친타월로 감싸 작은 주머니 형태로 만듭니다. 마치 전통차를 우릴 때 사용하는 티백처럼요. 3. 이렇게 만든 커피 주머니를 헌 스타킹 속에 넣고 굵은 소금 한 스푼도 함께 넣습니다. 4. 스타킹 입구를 단단히 묶으면 완성. 이렇게 만든 천연 탈취 제습제를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선풍기 옆, 신발장, 침대 옆, 화장실 구석. 냄새가 나거나 습한 곳 어디든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법이 특별한 이유는 3가지 효과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커피 찌꺼기가 냄새를 흡수합니다. 굵은 소금이 습기를 제거합니다. 스타킹은 공기 순환이 잘 되어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화장실에 있던 불쾌한 냄새가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특히 여름철 신발장은 습하고 냄새가 나기 쉽잖아요. 이 천연 탈취제를 넣어두면 신발 냄새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 경로당 최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만든 탈취제를 냉장고에 넣었더니 김치 냄새가 다른 음식에 배지 않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커피 찌꺼기는 반드시 말려서 사용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혹은 냄새 제거 효과가 떨어진다고 느껴지면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녹차 찌꺼기나 말린 귤 껍질로도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제 손녀가 알려준 팁인데 라벤더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은은한 향기까지 더해져 정말 좋대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재활용이죠. 버릴 커피 찌꺼기, 안 씻는 스타킹, 다 쓸모가 있습니다. 매일 버리는 커피 찌꺼기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과학은 일상 속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곧 5번째, 그리고 마지막 비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건 특히 더운 여름밤, 시원하게 꿀잠 자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어컨 없이도 푹 잘 수 있는지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비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꿀잠 자는 법입니다. 여름밤 더워서 뒤척이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시죠? 이 방법은 그런 고통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더위에 약해져서 여름밤이 정말 괴로웠어요. 그러다 의학 관련 책을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사람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 0.5도 정도 떨어져야 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원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페트병에 물을 넣어 냉동실에서 얼린 것 2개. 두꺼운 수건 2장.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1. 얼린 페트병을 두꺼운 수건으로 감쌉니다. 2. 하나는 머리맡, 하나는 발밑에 둡니다. 3. 그대로 누워서 잠을 청하면 끝. 왜 머리맡과 발밑에 두는 걸까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은 머리와 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머리는 뇌가 있어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발은 혈액순환의 끝부분이라 열 발산이 잘 되거든요. 이 두 곳의 온도를 낮춰주면 전체 체온이 효과적으로 내려가서 빨리 잠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평소 30분 이상 뒤척이던 제가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우리 경로당 회장님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고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름에 선풍기 없이 잘 잤다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수건은 꼭 두툼하게 감싸주세요. 너무 차가우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물이 흘러 이불이 젖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페트병 하나로도 충분하신 분들은 머리맡에만 두셔도 됩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편안한 대로 조절하세요.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을 사용하면 수면 중 깨는 횟수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스마트워치로 측정해 봤더니 숙면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었더군요. 여름에만 효과가 있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겨울에 따뜻한 보온병을 발밑에 두면 오히려 체온을 올려주어 따뜻하게 잘 수 있답니다. 계절별로 응용이 가능해요. 혹시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이 귀찮으시다면 마트나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제습제를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요즘 제습제는 가격도 저렴하고 효과도 괜찮아요. 특히 옷장, 싱크대 아래, 신발장 등 습기 차기 쉬운 곳에 두면 좋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제습제가 다 사용되면 꼭 새 것으로 교체해주세요. 수분을 흡수한 제습제는 위생상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한 번씩 교체해주면 집안이 항상 쾌적하게 유지됩니다. 비용을 아끼시려면 오늘 알려드린 천연 제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안전합니다. 소금은 햇볕에 말려서 재사용할 수 있지만 시판 제습제는 그렇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직접 만들든 사서 쓰든 중요한 건 습기 제거예요. 습도가 낮아지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진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5가지 비밀 방법 어떠셨나요? 모두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특별히 제 제자 중 서울대 의대 교수가 된 김 교수가 알려준 열사병 예방법을 보너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귀중한 정보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비법 목 뒤 냉각법.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손수건이나 작은 수건을 차가운 물에 적신 뒤 꼭 짜서 2. 목 뒤쪽 경추 부분에 5분간 올려두세요. 3. 필요하면 3번을 반복합니다. 이게 왜 효과적일까요? 과학적 원리를 설명해드리자면 우리 목 뒤에는 경동맥이라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을 냉각하면 뇌로 가는 혈액의 온도가 내려가 전신의 체온 조절 중추에 직접 작용하게 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의 실험 결과 이 방법만으로도 체온이 0.5도 이상 내려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비법 양산의 과학적 활용법. 양산이 뭐 그리 대수냐? 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양산을 쓰면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 온도가 무려 10도까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우산과 양산의 차이점 아세요? 양산은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 햇빛의 열기를 98%까지 차단합니다. 검은색 우산보다 밝은색 양산이 열 반사율이 높아 더 시원합니다. 특히 은색 안감이 있는 양산은 열 차단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김 교수의 특별팀 양산을 쓰기 전 양산 안쪽에 물을 살짝 분무하면 기화열 원리로 더 시원합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목 뒤 냉각법과 양산 활용법 무더운 여름날 외출하더라도 체감 온도를 11도 이상 낮출 수 있어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여름 생존 꿀팁 총정리. 선풍기 얼음팩 조합 체감온도 3도 낮추기. 신문지 창문 차단 실내온도 3도에서 4도 낮추기. 양말 소금 제습기 습도 10% 낮추기. 스타킹 커피 찌꺼기 소금 냄새와 습기 동시 제거. 얼린 페트병 수건 꿀잠 자는 법. 보너스 목 뒤 냉각법과 양산 활용법. 이 모든 방법들은 돈 거의 안 들고 누구나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에어컨 없이 지내시는 어르신들 꼭 하나라도 해보세요. 몸이 시원하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답니다. 실버라디오는 앞으로도 진짜로 쓸모있는 지혜만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